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축구 매거진 온사이드의 편집장 배진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정말 푹푹 찌는데 두 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비가 오자마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니까 이게 더위도 비 오는 것만큼 싫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바캉스가 딱 이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여름에 축구 관련한 그런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축구 기자들이 휴가 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어떠세요, 배진경 기자님? 저는 오늘 이 더위를 뚫고 송지훈 기자가 아까 야외에서 운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리면서 지냈습니다. 네. 야, 정말 굉장히 더운데 이걸 어쩝니까? 아직 8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또 축구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질 것들이 남아 있고요. 자, K리그는 그래도 일단 더위를 피해서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축구계는 여전히 분주하지요? 네. 지금 호주, 뉴질랜드에서 공동 개최하는 여자 월드컵이 한창이고요. 또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조편성이 이제 최근에 완료가 됐고 또 이제 2022년 월드컵이 지났으니까 새 월드컵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2026년 월드컵 을 향한 그 2차 예선, 2차 예선 조추첨도 이제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방한을 해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다채로운 축구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정말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 오늘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월드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1패를 먼저 안았습니다. 이제 2차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여자 월드컵이 원래 그 본선에 24개 나라가 출전을 하다가 이번 대회부터 32개 나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강에 올라가려면 각조 1위 또는 2위를 해야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콜롬비아와의 1차전이 중요했어요. 우리 또는 콜롬비아가 조 1, 2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콜롬비아를 잡아주고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길 바랬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결과는 우리의 0대2 아쉬운 패배였고요. 특히나 전반에 실수 2개가 이게 다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경기였는데 다음 상대가 모로코잖아요. 네. 근데 여자 월드컵 본선에 이제 처음 왔다는 이런 그 아랍 국가 중에서 최초로 올라왔다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6강행이 쉽지는 않게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마냥 비관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다고 했지 못 간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비관도 낙관도 이제 미리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사실 지금 실망감이 좀 있는 게 우리가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1차전 콜롬비아전에서 이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지. 사실 2차전에서 모로코를 우리가 잡고 나면 3차전에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일단은 지금 2차전 경기를 잘 치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전 모로코. 일단 1차전 같은 실수는 절대 없어야 될 텐데요. 일단 선수들과 감독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소연 선수가 이제 네. 콜롬비아전 끝나고 나서 이제 큰 실수 2번으로 이렇게 승패가 갈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나 봐요. 경기 끝나고 나서 큰 대회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특정 선수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남은 2경기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그 여자 대표팀 이끌고 있는 콜린 벨 감독도 경기 중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라. 서로 그 의사소통이 잘 돼야 이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보여지고 주장 김혜리 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월드컵에서 당연한 승리란 없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당연한 패배도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조건 진다라고 볼 경기도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남자 대표팀만 해도 우리가 진짜 이건 쉽지 않은 경기다 싶은 경기에서 이겼던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공은 둥글고 승부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그래도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모로코전에서. 1차전을 빗대어 봤을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일단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지만 모로코도 1차전에서 독일에 0대6으로 크게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 다 1승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을 때 그런 절박함이라든가 부담감을 어떻게 좀 통제를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또 현지에서 지소연 선수라든가 그 콜린 벨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모로코의 측면 수비에서 이제 좀 틈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그 1차전 독일과 모로코의 경기를 보면 독일의 그 측면 공격을 모로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저지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대량 실점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또 우리 측면에 굉장히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어요. 뭐 네. 손호연이라든가 최유리 같은 그 발빠른 선수들도 있고요. 또 이금민처럼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약간 황희찬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선수들도 있어서 좀 우리가 그 모로코의 적으로 측면을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지점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서 지금 콜린 벨 감독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주문해서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상대인 모로코 역시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모로코를 상대로 이제 가급적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모로코도 같은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모로코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모로코 입장에서도 무조건 걸어 잠그는 축구만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공간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네. 그래서 양 팀 다 좀 의외로 좀 강하게 치고받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우리하고 모로코가 붙고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경기가 독일과 콜롬비아가 이렇게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오는 게 더 좋나요? 네, 일단 우리가 1승을 확보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독일이 콜롬비아를 잡아주면 이제 독일이 2연승으로 16강행을 확정을 짓고 우리와 콜롬비아가 16강행을 놓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각각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독일과 콜롬비아가 비기고 우리가 이제 1승을 확보하면 전부 다 뭔가 1승씩 거둔 상황에서 마지막 3차전에서 물고 물리는 어떤 혼전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이 유리할지를 제가 아까 앉아서 잠깐 셈을 해봤는데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2차전까지 봐서 뭔가 스코어가 나오고 득실차가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좀 복잡한 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크게 이겨놓고 독일이 이겨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는 어렴풋이 좀 그렇게 계산은 됐던 것 같아요. 송지훈 기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번인데요. 네. 사실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던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 그 포르투갈이 네. 미리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3차전에 주요 선수 중에 몇 명이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사실 우리한테 세게 얻어맞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 공식을 따라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좋지 않나. 독일도 이번 대회 우승을 하겠다고 나온 팀이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다 베스트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16강이 확정됐다면. 그러니까 2차전도 독일이 이기고 우리도 모로코를 가급적이면 크게 이겨서 독일이 좀 여유 있게 나와주면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독일이 콜롬비아 크게 이기고요. 좀 이렇게 날도 더운데 3차전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모로코가 마지막까지 분전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네. 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조별로 16강행 판도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개최국이 속한 A조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A조 상황을 보면은요, 그 개최국인 뉴질랜드가 첫 경기에서 이겼는데 이 뉴질랜드를 이번에 여자 월드컵에 처음 참가한 필리핀이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지금 좀 혼전 상황인데 순위표를 일단 정리를 하면 1위가 스위스고요.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필리핀, 4위가 노르웨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뉴질랜드와 필리핀이 굉장히 좀 이번 대회에서 다크호스이자 이변의 팀으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고요. A조에서 사실 노르웨이가 굉장히 좀 전통의 강호거든요. 1995년도 월드컵 에서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처음 출전했던 2003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7대1로 대승을 거뒀던 그 굉장히 좀 막강한 전력의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변이 나왔고요. B조도 역시 개최국이 포함되어 있죠.
네, 이번 대회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개최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A조 그리고 호주가 B조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B조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캐나다 네. 이 두 팀이 그 각각 1승 1무씩 하면서 승점 4점으로 동률이고요. 호주가 1승 1패로 승점 3점 그리고 아일랜드는 지금 2패.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C조는 16강 팀이 벌써 가려졌습니다. 네, 이 팀은 굉장히 강팀과 약팀의 어떤 그 판도가 좀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스페인과 일본이 2연승으로 지금 16강에 선착을 한 상태고요. 이제 3차전이 남아 있는데 최종전에서 선두 어떤 팀이 선두로 올라갈 것이냐를 이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스타리카와 잠비아는 2경기 치러서 아직까지 득점과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D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이 열렸거나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잉글랜드와 덴마크가 나란히 1승씩 거두면서 앞서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맞대결이 또 있었고 지금 IT하고 중국이 2차전 진행 중이거든요. 네. 제가 그 방송 준비하고 있느라 요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혹시나 이 상황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조는 역시나 우승 후보 미국이 1위네요. 네, 미국은 뭐 2015년, 19년에 이어서 그 대회 3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는 뭐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전에서 지금 네덜란드랑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순위표에서는 승점 4점으로 승점 4점씩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미국과 네덜란드가 득실차에서 앞서서 지금 미국이 1위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중국 대 IT의 경기는요. 전반 42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점수는 0대 0 상황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은 경기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조도 볼까요? 여기엔 또 브라질이 있습니다. F조 지금 한 경기씩 치른 상황에서 예. 네, 하고 있는데 파나마를 꺾은 브라질이 1승입니다. 승점 3점 먼저 가져갔고 이제 프랑스와 자메이카가 비기면서 이제 승점 1점씩 가져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2차전을 치르고 나면 또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니 그런데 여자 월드컵에서는 남미에 있는 나라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남자 월컵하고는 판도가 조금 다른데요. 그 여성 스포츠 시장성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에 여자 축구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워낙에 축구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제 대표팀의 어떤 전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또 여자 축구에서 초강세를 보이고요. 또 최근에 여자 축구에서 시장성을 확대를 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여자 축구 쪽에 지원을 하고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럽 팀들도 강세인데 남미 팀은 여기에서 이제 우승을 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남미 팀으로 최고 성적을 거둔 팀은 그래도 역시나 그 뿌리부터 축구 강국인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2007년에 준우승을 하고 1999년에 3위의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조를 봐도 확실히 남미 팀들보다는 유럽 팀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G조에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남자팀이 우승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아르헨티나는 2경기 치른 현재 1무 1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G조 최하위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한 경기씩만 치렀는데도 지금 나란히 승리하면서 승점 3점으로 1위, 2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아직은 이제 조별리그 뭐 한두 경기씩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짚어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승 후보 팀들이 잘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 두 분께서 한 팀만 꼽아서 진짜 이 팀 의외로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 싶은 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아니 이건 정말로 네. 저는 그럴 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차전 결과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저는 2차전에서 좀 그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제대로 보여주고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회복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후에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송지훈 기자는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느 팀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변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그 요 직전 한 몇 년 정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살짝 내려갔던 시절 세대 교체하면서 그렇게 약간 좀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세대 교체를 끝나고 난 일본은 다시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상당히 약진하는 대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배진경 기자의 바람대로 분위기 반전 이뤄내서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대표팀과 관련된 조추첨이 있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축구 매거진 온사이드 편집장 배진경 기자,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대표팀 관련 조추첨 결과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죠. 네, 그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남자 축구 본선 조추첨식 어제 있었고요.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진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아시안게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2조에 속했는데요. 여기에는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가 이제 같은 네. 같이 이제 좀 대결을 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조 말고 좀 관심이 쏠리는 조가 북한이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네. F조에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대만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조 편성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뭐 다른 대회와 다르게 이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메달이 기본인 대회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뭐 선수들의 병역 혜택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4년, 2018년 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팬들의 눈높이가 일단 금메달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보면 황선홍 감독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그렇죠. 그런 대회라고 보고 일단 조별리그 대진표 보면 어차피 다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은 낮은 팀들이긴 한데 이 중동팀이 둘이나 껴 있다는 거 살짝 걱정은 되지만 네. 우리가 토너먼트 진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홍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훈련에는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강인 선수 이제 PSG의 그 프리시즌 경기 훈련 도중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뭐 보는 사람들, 팬들, 뭐 관계자들, 감독들 다 뭐 심장이 좀 약간 철렁했던 어떤 순간들이 저도 있었는데. 철렁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어떤 경계 차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다행히 뭐 이 선수가 한 달 이내로는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실전에 나섰는데 좀 무리 없이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서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그래도 이제 소속팀에서 어떤 상황들이 괜찮아진다면 합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추첨, 클린스만호가 2026 월드컵에 관련한 조추첨을 했죠. 네, 2026년은 북중미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열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 가맹국 중에 피파 랭킹 기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이제 1차 예선 면제를 받고 2차 예선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추첨 결과 중국과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괌이 맞붙는 1차 예선 승자 이렇게 세 팀과 한 조에 묶였습니다. 아시아 2차 예선은 오는 11월에 시작을 하고요. 내년 6월까지 홈앤더웨이 방식으로 열립니다. 일본이 북한하고 한 조가 됐다면서요? 네, 일본이 이제 뭐 북한, 시리아 이런 팀과 한 조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본도 뭐 조별리그를 염려를 조별리그가 아니라 2차 예선에서의 어떤 예선 일정을 염려를 해야 되는 어떤 팀은 아닌데 전력차를 떠나서 일본을 만나는 북한, 특히 안방에서 치르는 경기는 굉장히 좀 강한 그렇죠. 전투적인 자세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이 북한 원정에서는 항상 힘들어했는데 이제 요 앞에 대회에서도 앞에 월드컵에서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일본이랑 또 북한이 같은 조에 속해서 일본의 감독이 북한 평양 원정길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본선 진출 걱정은 좀 덜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선 티켓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변화죠, 사실은. 기존 32개 나라에서 이제 48개국으로 본선 진출국이 확 늘고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도 이제 기존의 4.5장에서 8.5장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에 뭐 마음을 졸이는 이런 상황은 좀 지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선 무대까지는 무난하게 나가지만 본선 올라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대랑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이벤트 어제는 K리그 올스타팀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팀 K리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이겼는데 그 사실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고 계속 리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K리그가 동점골을 넣고 네. 또 따라붙고 후반 막판에 이제 역전하는 그런 결승골을 넣어서 굉장히 좀 극적인 어떤 경기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아틀레티코의 경기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그거에 팀 K리그가 사실은 굉장히 급조되는 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그러니까 설렁설렁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뭐 보는 팬들도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고 상대 감독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친선 경기를 가졌다. 왜냐하면 경기력 점검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요. 괜찮은 어떤 친선 경기를 가졌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독 얘기가 나서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배준호 선수를 인상적으로 봤다고 하던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네. 있었고요.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인상적인 한국 선수 꼽아달라라는 그 질문에 33번 이렇게 등번호를 언급을 했습니다. 대전에 배준호 선수가 이제 33번을 달고 뛰었는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제 K리그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뭐 그 상대 팀의 세계적인 강팀의 감독으로부터 이 친구 괜찮네요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 선수 입장에서 정말 자신감 높여주고 또 뭔가 좀 뿌듯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고 배준호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본인 플레이가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의욕과 열정이 뜨거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 맨시티와 우리나라에서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네, 전 솔직히 서울에서 이 대진이 성사됐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고 신기하다는 네.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요. 그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또 EPL, 잉글랜드 FA컵 이 세 대회에서 우승한 걸 이제 트래블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 트래블을 달성한 명실상부 현재 세계 최고의 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상 흥분하니까 최강이죠. 예. 흥분을 하네요. 네, 이해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 이제 방한을 했고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우리가 어제 경기에서 봤지만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두 팀이 붙는 경기는 말 그대로 빅매치가 되는 그런 경기일 텐데 네. 뭐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예매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이 티켓이 매진됐다고 와. 하고요. 워낙에 이제 좀 뜨거운 관심을 쏠리는 그런 경기여서 저는 좀 수준 높은 경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30일입니다. 이틀 후에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또 그리고 K리그 1은 지금 휴식기를 갖고 있지만 K리그 2도 역시나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31일에는 또 우리나라의 모로코와의 경기가 있으니까 정말 축구로 굉장히 즐거운 주말과 주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두 분은 바쁘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축구 매거진 온사이드 편집장 배진경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